나는 경원이다.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행정대집행 경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강제집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행정대집행은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집행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강제집행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 업무나 또는 불법적인 구조물 또는 불법을 방치했을 때 공익을 해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관할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입니다. 이 행정대집행은 거의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그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 계곡을 정비했죠. 그 또한 마찬가지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만약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분쟁이 좀 심했다면 아마 행정대집행 인력들을 써서 아마 집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행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위나 협상을 잘 통해서 그러한 분쟁이나 어떤 위협에 대한 어떤 이런 집행을 하진 않았지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간에 행정대집행을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을 여러 곳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봤던 내용은 절대로 시민들 또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도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집행하는 인력 그냥 민간인입니다. 똑같은 민간인이 민간인을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물리적 행위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때 나와 있던 집행 인력들에게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또 주최 측의 또 집행관이나 집행처에다가는 119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체증하는 장비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동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관해 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은 들지만 법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서로가 대치되는 상황이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 몫인데, 이런 걸 정치를 풀질 못하고 이런 용역업체, 집행 용역업체를 써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민간인이 민간인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고 나온다. 참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국가 공권력 또는 행정청이라는 거는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서울시 다 이런, 우리 보통 실제 우리가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는 것처럼요. 다 시민들이 또 먹고 살고 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풀고, 이러한 집행 인력들도 물론 이제 보완은 됐습니다. 정당한 경비업체를 써야 되고, 예전에 이제 1980년대 예전에 이 철거업체라든지 이런 용역 철거, 이런 굉장히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용산 참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강압적인 또는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청의 어떤 행정대집행, 굉장히 사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실은 행정청에서도 행정대집행을 웬만하면
그런 걸 좀 지향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협상을 좀 유도한다든지 또는 이제 계속 토의를 진행한다든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실제 행정대 집행 인력은 물론 이런 정당한 경비업체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이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이 공권력에서 오히려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어떤 아무리 전문 인력이라고 하지만 집행 인력도 예전에 2008년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현장에서. 실제 아르바이트로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은 사람도 이렇게 빼지만 물건도 빼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봤던 잡부라든지 또는 인부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때그때 잠깐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통솔, 과연 이게 경험이 많은 어떤 집행 인력 회사에서 운영할 때도 굉장히 미숙한 점도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경비업체에서 관할하는 거는 생활안전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법을 보완해서 실제 어떤 경찰의 생활안전계에서 담당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을 짜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불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조금 해주면서 그리고 경찰 인력들을 조금 도와주면 실제 현장에서의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는 이런 경비업체들도 정당하게 안전하게 행정대집행을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제가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혐오 시설 들어오는 거 누구나 반겨주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송전탑.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앞에 고압 전선이나 고압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협상이나 협의나 어떤 주민들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대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가 안 됐을 때 이러한 것을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또는 급하게 추진하면서 생겼던 이런 착오가 아닌가 봅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어떤 다툼이나 어떤 서로 간의 대치를 통해서 많이 발전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업무이고 또 이러한 것을 합법적으로 또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제가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님 또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래 분들과 물리적 행위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나 인력들한테도 부모님 같이 대하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1차, 2차 천천히 아주 슬로우로 진입하고 천천히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는데, 참 법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찰과 어떤 지도 감독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또는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을 행정대집행 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한 후에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조금 더 대안을 만들고 주민들과 시민들과 거기에 관계자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하나의 우리나라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분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의견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집행 인력이나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반인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입니다.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없죠.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토의하는 과정, 그리고 좋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대안을 창출해 나가는 아이디어, 이것은 바로 그 사람 저 사람 나가 아닌 우리 전체가 같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이제 경호 사례 7편으로 이 이제 행정대 집행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 행정대 집행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좀 많이 갖춰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